는데요. 오늘 공항에는 또 한 분이 베트남으로 3박 4일 일정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에 보면은요, 오늘까지도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마치 밀린 숙제 하듯이 이참에 내가 한번 다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화면 보시고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성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본의 아니게 전 국민이 홍준표 대표의 가계부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1억 5천 남았다는 2015년 발언까지 말이죠.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워낙 그때 집사람에게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준 것처럼 해줬고 그냥 더 추가 해명 없이 넘어갔던 사안이었거든요. 예, 뭐 그때 해명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네. 심지어 그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국고 횡령 문제 이런 걸로 고발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최경환 의원의 이거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뭔가 해명의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으로 하셨는데, 물론 뭐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좀 물타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러면 뭐 특활비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매달 뭐 5천만 원, 1천만 원 달라 해가지고 지금 빼주는 그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기관 대 기관끼리의 필요에서 서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일이고, 국정원의 특활비를 빼간 것은 요구에 의해서 상납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보내준 사람들이 상납을 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때 당시 저걸 해명하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왜 저 해명이 필요했는가 하면은 성완종 리스트에서 1억을 받았던 게 문제가 네. 됐습니다. 그럼 1억을 왜 받았을까 했더니 그때 당대표를 출마를 했는데 당대표 출마 시에 당내 기탁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 돈의 필요성 때문에 그때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추측이었고, 거기에 대한 공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아내에게 그냥 생활비로 남는 건 좋고 아내가 모아놨던 돈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적극적인 어떤 그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상세한 해명을 했는데, 그때 해명과 오늘의 해명이 맞지가 않아서 더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도둑이 재발절인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에게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요. 또 원내대표에게도 국회 운영 비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정작 받았다는 분이 없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야당 말이죠. 일단 김영남 의원이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뒤에 정기남 위원장께 마이크 돌리도록 조금 할게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특수활동비는 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검찰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1년에 한 28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05억 원을 이제 올해도 법무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반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검찰총장 개인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중에 상당 금액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던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 1, 2년 된 관례가 아니고 뭐 옛날부터 있던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상납이고 곧 뇌물이다. 사용처에 상관없이 그냥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것도 상납이고 뇌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해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돈을 줬지만 원혜영 의원은 내가 그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는데 돈 받은 적 없다 하던데요. 글쎄요, 이게 워낙 뭐 특수활동비가 뭐 영수증 없이 뭐
쓰이니까요. 사실은 네.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제 각 당의 특수활동비에서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에게도 줬다라고 하는데 이제 받았다는 분은 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니까 네. 어느 분이 진짜로 사실을 얘기하는지는 일종의 뭐 진실 게임 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게 뭐 부인에게 갔다 안 갔다를 떠나서 특수활동비든 월급이든 다 현금 아닙니까? 그럼 다 그 돈이 그 돈이고 네. 경계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왜 이 시점에 정말 다 토해내시고 베트남으로 떠나신 걸까? 그걸 여쭙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기술을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른바 물타기죠.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정원에 약 1조 원대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거든요. 사실은 부처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 포함하면 그런 그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게 추사망이 좁혀오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치 보복 수사라더니 뭐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전체로 수사를 넓혀야 된다. 이러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약 100억 원대에 해당되는 것 이것까지 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사건의 성격을 확 바꿔놓는 물타기인 거죠. 네. 두 번째는요. 그 틈에 또 어느새 끼워넣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2015년도에 성완종 리스트 문제가 됐을 때 1억 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받아서 네. 어떻게 썼느냐. 경선 자금으로 썼는데 그것 출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는 그 당시에 성완종 소위 이른바 돌아가셨습니다만 작고하신 분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썼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던 네. 거거든요. 이걸 2년 6개월 만에 슬쩍 말을 바꾸신 겁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3박 4일간의 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막으려고 했지만 이분의 질주, 일명 막말 질주라고 하는 건 그침이 없습니다. 이 류호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재난 사태에 대해서 사람 대신 정쟁을 제기했다가요. 논란이 있었는데도 계속 뭘 던지시네요.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게 되지 않을지요. 이분의 그동안 현란했던 발언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가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별걸 다 합니다. 아무튼 경찰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때리는 건 아니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자,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지 하세요. 얘기하세요.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액션하면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써주셔야 되는데. 요즘 시대의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오늘 JSA 북한 병사 구조한 대대장 미담이었죠. 지적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쯤 되면 유감 표명 같은 거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치열하게 정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도 방송에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하고 네.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 평론을 합니다만은 말이라는 게 항상 조심스럽고 네. 또 그 말이 자기 자신한테 화살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표현들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본인은 류다르크, 류관순, 류게바라로 불리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다른 분들은 뭐 남자 홍준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여자 홍준표. 여자 네, 홍준표로요. 네, 네. 성별은 정확하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갈수록 자극적인 발언이나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회 속에서 발언들도 뭐 탄핵 이야기를 심심찮게 하시고 뭐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직설적 비판으로 아주 네. 유명해지셨죠. 근데 이제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대형 사고를 저분이 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게 비단
뭐 저희 평론계에 있는 뿐만 아니라 네. 여당 내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야당 내에서도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드디어 뭐 이번에 그 포항 지진과 관련된 발언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자연재해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서 부적절하다. 본인이 어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그 위치에 대해서 자각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분들이 속이 타들어간 자연재해. 이거 웬만하면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갈 말들도 이분이 많이 하셨었는데요. 싸우려면 전투력이 최고가 돼야 되고 미모도 좀 돼야 하지 않을까고. 왜 이런 발언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한 몸에 쏠릴 수도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말이죠. 글쎄요, 저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류호의 최고위원이 정치를 왜 하는지 좀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지금 보수 정치의 위기입니다. 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다닌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오른쪽 날개가 지금 위기를 처해 있어요. 근데 이 위기를 부채질하는 지금 발언이거든요. 저는 지난 여름 그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던 소위 이른바 국민들을 레밍에 비유했던 김학철 도의원, 자유한국당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류호의 최고위원. 저는 인간의 어떤 그 힘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천재지변까지 이것을 정정에 끌어들이는 이런 어법은 사실상 막말에 해당하는 거죠. 홍준표 대표가 조금 주저앉혀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정말 네. 이 야당의 지도자답게 이런 분들에게는 엄중 경고하고 또 처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밟는 게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화를 내야 될 사안이죠. 네. 지금 여자 홍준표란 말이 오히려 홍준표 대표까지 지금 어찌 보면 평가 절하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난감하시겠지만 김용남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네.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네. 모여드는 게 이제 정당인데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네. 완벽한 사람 없듯이 완벽한 정당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여자 홍준표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한국당의 추미애라고 하는 게 저희 당에서는 입장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측에서는 사퇴하라고 아무래도 주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당에서는 좀 물론 곤혹스럽긴 하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출 발언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좀 확산시키고 제안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다 네. 보니까요. 뭐 말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 실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유해 최고위원에 대한 돌출 발언으로 지금 뭐 사퇴 요구를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어떤 말 내지는 본인이 썼던 글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된다면 청와대 지금 탁현민 행정관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네. 그 많은 뭐 지적과 비판 속에도 버티고 있으면서 또 야당의 최고위원을 뭐 그거로 해서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것 네. 또한 또 일종의 정치 공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위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본인은 어떻게 앞으로 처신을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두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 보수 정치인들이요, 정말 건강한 보수를 지향한다면 우선 막말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최경환 의원님 같은 경우도요,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겁니까? 이를테면 유해 최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를테면 탄핵이 인용되면 자살하겠다. 뭐 이런 특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정치를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저는 류호의 최고위원이 정말 용기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진솔한 반성과 사과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람결에 날리는 머리카락처럼 거침없이 질주했던 류호의 최고위원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찬 소식 하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왜 저 해명이 필요했는가 하면은 성완종 리스트에서 1억을 받았던 게 문제가 네. 됐습니다. 그럼 1억을 왜 받았을까 했더니 그때 당대표를 출마를 했는데 당대표 출마 시에 당내 기탁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 돈의 필요성 때문에 그때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추측이었고 거기에 대한 공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아내에게 그냥 생활비로 남는 건 좋고 아내가 모아놨던 돈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적극적인 어떤 그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상세한 해명을 했는데 그때 해명과 오늘의 해명이 맞지가 않아서 더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도둑이 재발절인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에게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요. 또 원내대표에게도 국회 운영 비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정작 받았다는 분이 없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야당 말이죠. 일단 김영남 의원이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뒤에 정기남 위원장께 마이크 돌리도록 조금 할게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특수활동비는 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는데요. 오늘 공항에는 또 한 분이 베트남으로 3박 4일 일정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에 보면은요, 오늘까지도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마치 밀린 숙제 하듯이 이참에 내가 한번 다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화면 보시고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선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총장도 같은 다만 검찰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1년에 한 28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05억 원을 이제 올해도 법무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반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검찰총장 개인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중에 상당 금액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던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 1, 2년 된 관례가 아니고 뭐 옛날부터 있던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상납이고 곧 뇌물이다. 사용처에 상관없이 그냥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것도 상납이고 뇌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해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돈을 줬지만 원혜영 의원은 내가 그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는데 돈 받은 적 없다 하던데요. 글쎄요, 이게 워낙 뭐 특수활동비가 뭐 영수증 없이 쓰이니까요. 사실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본의 아니게 전 국민이 홍준표 대표의 가계부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1억 5천 남았다는 2015년 발언까지 말이죠.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워낙 그때 집사람에게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준 것처럼 해줬고 그냥 더 추가 해명 없이 넘어갔던 사안이었거든요. 예, 뭐 그때 해명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 그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국고 횡령 문제 이런 걸로 고발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최경환 의원의 이거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뭔가 해명의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으로 하셨는데 물론 뭐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좀 물타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러면 뭐 특활비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매달 뭐 5천만 원, 1천만 원 달라 해가지고 지금 빼주는 그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기관 대 기관끼리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일이고 국정원의 특활비를 빼간 것은 요구에 의해서 상납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보내준 사람들이 상납을 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때 당시 저걸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제 각 당의 특수활동비에서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에게도 줬다라고 하는데 이제 받았다는 분은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이
진짜로 사실을 얘기하는지는 일종의 뭐 진실 게임 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게 뭐 부인에게 갔다 안 갔다를 떠나서 특수활동비든 월급이든 다 현금 아닙니까? 그럼 다 그 돈이 그 돈이고 경계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왜 이 시점에 정말 다 토해내시고 베트남으로 떠나신 걸까? 그걸 여쭙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기술을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른바 물타기죠.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정원에 약 1조 원대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거든요. 사실은 부처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 포함하면 그런 그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게 수사망에 좁혀오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치 보복 수사라더니 뭐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전체로 수사를 넓혀야 된다. 이러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약 100억 원대에 해당되는 것 이것까지 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사건에서